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넥스트 사이언스. 대표님 요거 한번 넥스트 사이언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겠죠? 네, 거기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먼저 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일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타. 그 다음에 이게 변동성 지수. 그 다음 왼쪽 위로 가면 여기가 월봉이고요. 요 아래가 주봉이에요. 이렇게. 먼저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요. 음, 여기 먼저 주목해 볼게요. 8월 중순을 먼저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8월 중순. 여기를 보는 이유는, 여기 종합주가지수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3200선. 3200선.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말하면 여기는 1050선. 1050선. 지금 요 8월 중순에 요 기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3200을 꾸준히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으로 가면서 유지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유지를 하다가 3200선을 붕괴하면서부터 깨지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가는 하방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죠. 코스닥 시장도 더 이상은 그 기점부터는 높이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면에 이제 변동성 지수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죠. 변동성 지수는 다 아시겠지만은 해외장에서 빅스 공포 지수 즉 종합주가 지수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죠? 네. 자, 그럼 넥스트 사이언스는 그 시점부터 한번 보게 되면 8월 달에 잠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갑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오히려 얘는 올랐다가 내리는데 다시 저항을 되면서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2만 한 7천원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3,200, 그 다음에 1,050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죠? 넥스사이언스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그런데 여기 주가가 요 전에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내려오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 월봉으로 다 시선을 돌리면 이렇게 즉 저항했었던 거죠. 2018년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넘어갔다가 그죠? 그냥 넘어갔다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주봉에서 표시하게 되면은 뭐 편차는 좀 있긴 하나 저항 그리고 이제 안착이 되면서 지지가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항 됐고 여기는 한참 동안 한 2년 정도 2년 반 이상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위쪽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제 안착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넥서스 사이언스는 지금 가격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가격대 여기다. 반등의 시점인 이 자리. 그게 15,500원 정도.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15,000원이라는 가격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를 지켜주느냐, 깨지느냐. 이건데 일단 지켜주고 있죠. 현재까지는. 따라서 넥사이언스는 15,000원이라고 하는 기점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 월봉, 주봉 차트를 통해서 넥스사이언스가 중요한 가격대를 15,500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반대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여기 25,000원, 27,000원대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거꾸로 이렇게 거래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았고요, 그죠? 거기가 27,000원 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볼 만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뭐,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넥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있고 중형주죠. 예, 보통주로, 보통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7,950억인데 오늘 좀 1% 밀리니까 뭐 한 7천억 정도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7,500억 정도. 예, 그리고 7,824억 정도 시가총액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재무정보를 볼게요. 실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짐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당연히 그걸 이제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실적 모멘텀만큼 주식에서 주가 흐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죠. 왜냐하면 기업은 궁극적으로 뭐죠? 이윤추가 목적이니까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4사분기 95억, 그리고 올해 108억, 그리고 123억, 115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년 후반서부터 올해 초반까지 계속 적자 지속이 유지가 되는데 매출액 구조는 그냥 뭐 고만고만 유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좀 걸려요. 계속 아직도 적자, 흑자 전환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연간 실적 한번 봐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요. 연간 실적 보니까 역시나 2017년 157억, 132억, 350억, 354억. 뭔가 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나기는데 여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넥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이 좀 찍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열심히 갔는데 한계점을 드러나서 이렇게 뭐 좀 86,000원에서 반토막이 난 이유도 아마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러나 이건 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대세적 흐름도 좀 감안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볼게요. 실적 모멘텀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재료라든지 어떤 정보 체계, 그 다음에 뉴스, 이슈, 그 다음에 테마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넥사이언스, 베트남 백신 무소식,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이런 기사가 4시간 전에 이렇게 뜹니다. 그죠? 한번 요거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앞서 베트남에서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코박스의 승인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근데 허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다만 승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백신 승인은 지연된 바 있다. 그죠? 그다음에 요청을 했고 다만 오늘까지 논의에 대한 소리 나오지 않자 넥서사인 주가를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하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죠? 하나 있는데, 뭐랄까요?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가는 흐지부지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또 요게 또 재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모르겠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죠? 나노코박스 회의 촉각, 주가 하락. 요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반응인 거죠. 그죠? 쭉 보면, 그렇죠? 이게 제일 지금 긴장 상태로 할까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놀다가 그죠? 이렇게 이 월봉을 한 형태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를 옆으로 기다가 여기를 15,000원이라는 자리를 가격을 통과함으로써 3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자체가 그만한 레벨에 있다가 한 단계 높였다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그래서 이런 경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넥사이언트는 뭐 저런 내용과 발표 이런 거 이전에 어쨌든 간에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일단 1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죠? 있어 보이죠. 반면에 27,000원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넘어가야 되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꺾으면서 거래가 제일 많아서 이게 뭐죠? 저항대가 형성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넥사이언스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적의 가시화가 동그라미 세모 X라면 아직 X축에 속하죠. 그만큼 실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기본적 내용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재료.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재료니까 뭐죠?
뭐랄까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정보 분석을 해보니, 좀 전에 얘기했던 베트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직 잠재하고는 있어요. 그죠? 잠재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X차원에서는 약간 세모에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 차트 분석.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15,000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1번과 2번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15,000원이라는 가격을 뭐죠? 기준 삼아서 대응하면 되겠죠. 갖고 계신 사람은 그 자리가 만약에 붕괴해서 온다 그러면은 대응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 하더라도 15,000원 부분을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는지, 그렇게 되게 되면 충분히 넥사이언스는 이제 반등의 자리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시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캐치는 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비중을 좀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상시에 포트폴리오 내가 재산에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뭐 10% 5%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5%를 줄여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넥스사이언스는 조금 줄여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기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요. 황 대표 1번, 2번에도 불구하고 그럼 황 대표는 해볼래? 그러면 비중을 줄여서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돼도 밀리더라도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15,000원 아래서 온다 그러면 뭐 그냥 잘라버리고 다음 게임 노리겠죠. 여기가 만약 이탈하게 되면 보다시피 한 6,000원대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니까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관점, 즉 어차피 주식 매매는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진입도 가격으로 하는 거고, 손절도 가격으로 하는 거고, 이익 실현도 가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아까 기본적 내용이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들이 캐천이 찍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라는 차원을 생각한다면 주식 매매는 대응이라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기준 있는 매매가 의미가 있겠죠. 넥사이언스 15,000원, 그 다음에 위쪽에 갔을 때는 17,000원 이렇게 두 가격대를 중점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지자리, 그 다음에 가서 저항자리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넥사이언스 비중을 줄여서 15,000원 기준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일찍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